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억까지 오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잘못 알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은행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면 어떡하나, 내 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드디어 이것이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은행만 봤을 때 한국은 5천만 원이었지만 미국은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입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이렇게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 1억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곳에서 이익을 보는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 같은 경우에는 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었는데 마찬가지 1억으로 상향한다 하더라도 보호 한도 금액은 원금 이자를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제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미국의 대공황 때였습니다. 1929년 미국이 대공황을 맞으면서 은행 파산을 경험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뱅크런을 겪었는데 이후부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제도가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일 때, 이때 미국에는 2만 5천 개 정도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천 개 정도가 파산했는데요.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예금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찌되든 내 돈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뱅크런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줄줄이 연쇄적으로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겁니다. 은행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맡긴 돈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내 돈이 은행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산 그리고 부채의 미스매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꿔주고 여기에서 적당한 이자, 아니면 폭리를 취하는 은행도 있지만 이렇게 대출해서 나오는 이자를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행이고 금융기관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 돈을 빌려주고 나면 빌려주는 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여버리는데요. 왜냐하면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출한 사람은 만기까지는 은행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대출자의 기한의 이익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 금고가 비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대출을 일단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대출자에게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대출 만기가 되든지 아니면 대출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법적으로 은행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잘못 대출을 해놓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금자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채권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은행에게 내 돈을 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금의 90% 이상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는 우리가 맡겨놓은 돈, 그 중에 10% 정도도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은 우리가 맡겨놓은 돈으로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은행이 파산한다 소문이 난다면 줄을 섰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예금자들이 휴대폰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내 휴대폰으로 바로 이체해버리면 되는 시대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은행이 문제가 생긴다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불안하다, 휴대폰만 모두 들어버려도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보편화되면서 은행은 파산하는데 훨씬 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은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엉뚱한 소문이 났다, 가짜뉴스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예금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모두 예금을 인출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안심시켜야 하는 제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까지 올리겠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하고 내가 어떤 것이 불리해질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유리한 점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함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 저 은행 분산시켜 놨던 사람들 한 개의 통장으로 몰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 안에는 대부분 5천만 원 이하라는 겁니다. 98% 정도가 5천만 원 이하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가 1억까지 보장받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0.08%, 저축은행은 0.4%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한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2배로 뛰기 때문에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약해지다 보면 결국 금융권에서는 이 보험료를 예금 금리에 녹여내거나 대출 금리에 녹여내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예금하는 사람들은 금리만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계속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비용, 보험료를 예금자 그리고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갔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실제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를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비중, 전체 예금액 52% 정도인데요.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예금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1억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을 금액, 그러니까 예금액이 아니라 예금자 숫자로 바꾸어서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금융사의 예금 중에서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라고 합니다. 증권사 99%, 손해보험사 99%, 은행 98%, 저축은행 97%, 생명보험사 95%,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 예금자들의 5천만 원 이하 비율,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98%가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2%를 위해서 예금 금리가 깎이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재 5천만 원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98%가 오히려 내 돈 예금하고 이자를 적게 받고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대출 이자만 받아 챙겨가는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